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의 김태년 의원이 이제 되면서 간단하게 단신처럼 처리해 드릴게요. 그 원내 수석 부대표를 2명 둔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후보에 그 김영진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이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이 총괄 수석에 김영진 지금 의원이 임명된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홍정민 의원 있죠. 그 영입 인재 6호. 예. 원내 대변인 됐고요. 그 전에 저번에 인터뷰한 적 있는 박성준 당선자도 중구 성동구를 여기도 원내 대변인 됐다는 말씀드리고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실제로 총 그 원내 수석 부대표도 2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120명에서 지금 177명? 7명.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덩치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그 홍정민 당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당선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홍정민 당선인도 이렇게 좀 들여다볼 만해요. 그 이야기하면 아실 건데, 그러니까 애 키우다가 그냥 육아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사법고시를 너무 쉽게 합격한 게 미안해가지고 변호사는 차마 못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로 양심적이다. 창업을 해가지고 그 창업으로 이게 창업 CEO로 이렇게 유명해진 양심적이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당선자죠. 그 오늘 그 박지원 의원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김태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절대 안 줄 거다. 그대로 됐으면 딱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줘도 돼. 그렇죠. 그 김태년 의원 머리 크잖아요. 머리 큰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김태년 의원 진짜 화끈한 분인 것 같아요. 이 김영진 의원도 화끈한 분이거든요. 근데 김태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만약에 출석률 떨어지고 해버리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세비 삭감하고 출석 제한시키고 해서 징계 내려버리겠다. 이게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등은 오직 국회만 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국회가 국회의원을 조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조져버리겠다는 거야. 일 안 하는 놈은 우리 당 니네 당 따지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 두 번째, 미래한국당 니네 교섭단체 만들고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상임위 하나도 안 주겠다. 이걸 그냥 대놓고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내 스타일이야. 자,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가장 지금 뭐랄까 논란거리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선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주말에 계속 그 뉴스들을 이렇게 받고 오늘 정의기억연대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좀 크게 했는데 이거는요 진짜 제목처럼 토착 외구들의 위안부 물타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약간 조국 장관 프레임하고 비슷해. 네네. 굳이 털자면 한두 가지는 뭔가 나오기는 해.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정산이나 결산상에 잘못된 표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정의기억연대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언론들이 이제 조국 장관 털듯이 윤미향이나 정의기억연대를 터는 상황이 온 거예요. 유학 보내 때문에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사실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런 의혹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왜 돈을 조금밖에 안 줬어? 그건 당연한 거거든. 나머지 사업은 위안부 문제를 그러니까 성노예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각종 사업들이 있을 거고 해외 강연도 있을 거고 하는 그 비용들로 포함되는 건데 마치 언론들이 그게 기레기라는 거라니까요. 전체적인 수입금 중에 할머니들한테 몇 프로만 갔다. 이게 악의적인 보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언론의 너무 악랄한 그 의도 있죠.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하나를 두고 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조직 구조 자체를 뭔가 거대한 비리 집단으로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40원만 피해자한테 갔다. 그러면 60원은 누가 썼지요?
당연히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보통 기부 문화에 대해서 기부 금액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묻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유니세프에 10,000원을 냈으면 10,000원이 저 아이한테 가야지 왜 중간에 반을 떼먹냐 이거지.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에요.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장이거나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생활인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국민 최저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내가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만으로도 내 생활이 유지되는 어떤 생활 환경이라면 그런 상상 속에 있는 내가 100원을 냈으면 80원이 피해자한테 가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소득을 벌어내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사는 물건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일을 하면은 그 조직 운영비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소 2, 30억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거는 다 떼고 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는 애들이 돈을 받고 일하니? 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돈 떼먹는 이상한 비열한 인간으로 그려내기 위한 꼼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이제 조국 장관의 가족 털듯이 이것저것들을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한 자녀 유학은 무슨 돈으로 했냐? 그것도 지금 소명이 됐어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니들은 가난해야 되고 유학까지 보낼 돈이 있어. 49억 원 기부금 중에 9억 원만 피해자들에게 지원. 이게 헤드라인이야. 아까 말한 그 야수님 그 맥락으로 보면은 이걸 알려내고 세계적으로 알려내고 뭐 하다못해 수요 집회도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는 강연비도 전에 기부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뭔가 좀 흠집을 잡을 만한 거 정산할 때 왜 이 부분은 기재를 안 해서 하는 그런 것들 금액으로 따지면 진짜 0.001%도 안 되는 기부 그런 것만 갖고 와서 뭔가 이상하게 관리했다. 요거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외부 감사를 받을 정도 규모는 안 돼가지고 내부 감사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쪽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만약에 조그만 시민단체 하나 한다고 칩시다. 간단히 말해서. 근데 기부금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내부 감사가 있다고 쳐. 그 사람들이랑 공모를 해갖고 다 띵까 먹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윤미향 당선자 입장인데 야수가 내부 감사로 회계사도 뭐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랑 나랑 이렇게 4명만 알아. 지금 한 전체적인 사람들 보면 수십 명 있는데 4명만 알고 우리 뭐 발띵하고 띵가 먹자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뭐 개인 단체가 아니고 이 법인화되어 있는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비리의 개연성이 사실상 없어요. 진짜 비리는 그게 안 되는 조직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회계 내역을 쭉 보니까 뭔가 기재가 안 된 게 있고 막 그래. 그럼 그것만큼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인간들이 악랄하다고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기부금이 1억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억이 그냥 현찰 1억으로 뭉텅이로 들어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누가 로봇이 딱 정산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돈을 낸 사람한테 고맙다는 보답 문자라도 한 통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은행이 자동으로 해준대요. 누군가가 조직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들어온 거를 써야 돼. 쓰는 거 어디 맡겨가지고 1억 원치 쓰고 보고서 주세요 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뭐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합니까? 공짜로 합니까? 누군가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감사의 표시가 될 만한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지. 그런데 그 돈마저 다 이거 너희들이 땡가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봐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쓰고 나서 누군가는 정산을 처리하고 영수증 다 관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누가 하냐고. 그러면 그걸 공짜로 해요. 그거를. 정의기억연대처럼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뛰어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함된 금액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기부하는 사람이 나는 온전히 이 금액을 여기에만 쓰면 좋겠다. 월급으로 절대 나가지 마라.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명백한 한일전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그 필두에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가는 조중동이 있었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뉴스를 써제끼고 있는 것도 조중동입니다. 지금 뭘 하고 싶은 거겠어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 성노예 이걸 자체를 판을 흔들어 깨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공격의 대상은 사실 진보 안에서 이 합의와 성노예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봐라. 니네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허상이다. 이걸 지금 흔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이게 92년도에 수요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 정의연대의 전신이 정대협입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고 다들 많이 뭐 분노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저도 정말 분노가 되는 게 이 정대협에서 저희 선배가 계속 일을 하면서 학생회실에 와서 밥도 해주고 했던 누님입니다.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다 지켜봤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빨갱이, 앵벌이 또 이용수 할머니를 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결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수요 집회라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까지 92년도부터 해서 30년간 1,400번 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거 기부금이요. 이거 기부금 품법이 따로 있고요. 국세청에 가면요. 그 기부금 사용 용처 나와 있고요. 이거 지정 기부금이고요. 49억 중에 40억이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 쓸데없는 거 갖고 장난치는데 사실관계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동지라고 말했던 당선자 아닙니까? 의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었으면 좀 믿어주자. 우리 네. 쪽에는 없어요. 우리 쪽에는 없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정의기획연대가 부도덕하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업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이득 보는 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난 토착 왜구라고 보는 거고 조중동 신났어요. 보도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엄청 노력해. 얘들은 진짜 토착 외구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지금 미래통합당에 또 모질이들 몇 명 또 거기다 뛰어들었죠. 참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당선자이기도 하죠. 더불어시민당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크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막 부도덕하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게 안 될 거다. 이것도 그냥 끊어지고 말 게 뭐냐면 이거 개인이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받아서 혼자 착복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비웃어 버리냐. 그냥 비웃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NGO 활동가가 월급이 얼마 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딸의 유학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NGO 활동가들이 정말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남들이 하기 싫고 안 하는 일에 대해서 발벗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더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조중동에서는 지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군요. 너네 같은 활동가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집회만 하는 애들이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어? 그것도 예체능을? 지금 딱 이 프레임입니다.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더 열받아요. 윤미향 당선자의 남편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 보상금으로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유학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는 사실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를 밝혀야 될 의무가 사실 없는데 그렇죠. 완전히 까발려 버리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아우팅하는데 사실 윤미향 당선자에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계속해서 공격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인 스킬이잖아. 뭔가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스킬이 비리의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회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방송도요. 내가 출연료 줄 때 출연료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대개 출연료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출연을 언제 했던지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복잡해. 네. 근데 방송하다 보면 2주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송했던 파일들을 다 들어봐야 돼요. 기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출연료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이런 조직은 또 완전히 규모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기재가 일부 누락됐거나 하는 걸 갖고 봐, 니들 누락했지.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 갖고 계속 도덕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스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막 조직의 이미지가 나빠진 걸 제가 주위에서 방송하면서도 몇 개를 봤어요. 돈은 접근하는 걸로 하면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그 이미지 나빠서 회복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게 좀 쪼그라드는 걸 되게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의기억연대 정도 되면은 개인 비리가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신임 이사장이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혹을 던질 수 있다. 그러면 언론이라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 의혹 중에 이거는 신빙성이 있고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왜 의혹 그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냐 이거야. 또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정의기억연대라는 그 지금의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까지 어제 우리 하나 화이팅해서 만들어냅시다 해가지고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32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 할머니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계속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 기억과 그 기록 속에서 그 위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조직인데 그걸 다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그냥 저쪽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혹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정치적 의혹 그대로로 베껴 써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예. 단순히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를 써왔고 역사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규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왜 그걸 안 해주느냐. 거기에서 이제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공사적인 건물에서 벽돌에 머리 맞은 기분이 난 들 거라고 생각해. 그 조혜진 그 미통당 당선인 놈이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윤미향 당선자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학비 생활비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든다.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천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유학비는 어디서 났어? 이렇게 이런 식의 짓거리들을 해요. 반미주의자인데 왜 미국 유학 보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반미가 상징적 미국 이렇게 가는 거지 미국의 학교를 반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지금 이걸 전 이제 해방 종국에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이 전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직접 가서 죽이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암살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의 문제, 유시민 작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서 존경받고 양심 있는 인사로 인정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영혼까지 탈탈 털기 흠집 내기를 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민단체를 공격할 때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기부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거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원래 기부금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이걸로 사실 때리는데 공개하는 내역은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세무 회계 감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했어도. 그러면 그 감사의 내역은 오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부금의 세부 영수증까지 다 보자는 거거든요. 그 짬뽕 9,000원짜리를 먹었네 안 먹었네 그런 이유 논란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공개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어쨌건 그렇게 돼서 계속 대부분 다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언론의 프레임 뭐냐면은 그 중에 일부는 누락이 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부두둑해. 그게 타이틀이 되면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누락된 경우는 기술상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두 개가 뭐 누락돼 있다거나 하는 거 그걸 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 정의기억연대는 굉장히 운영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었구나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에요. 누락된 부분 일부 발견. 그게 예를 들면 전체적인 금액 수십억 원 중에서 그 금액이 한 몇십만 원 정도가 누락됐다고 하면 그게 부도덕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돈 빼돌린 거예요 그게?
이런 관점을 보지 말자는 말씀드리고 일부 진보편 걸리신 분들이 나는 가끔씩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어떤 공격에 선봉에 설 때가 제일 꼴보기 싫더라고요. 도대체 뭐 사람한테 어떤 우리 신민 같은 AI를 원해요?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꽃제비가 운영했던 그 단체 있죠. 거기도 다 털어보면은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님 저는 믿고요. 이분은 저도 뭐 예전에 수년 전부터 인터뷰 해보고 느낀 건데 이런 가치를 한 방에 보내는 스킬은 이런 거예요.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봐. 분명히 고소고발 들어가서 법정까지 갑니다. 이 사건. 조국 장관네가 그렇잖아요. 봅시다 한번.